정도의 길이 있어서 이쪽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보를 모으고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만큼이 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보고, 네, 안녕하세요. 웹3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콘텐츠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자, 오늘도 디지털 자산 운용과 투자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라이즈의 이한길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종합 금융 플랫폼 헤이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라이즈의 공동 창업자이자 부대표인 이한길입니다. 헤이비트는 2018년에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크립토 투자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현재는 한국과 글로벌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를 위해서 쉽게 유저들을 돕고 있는 종합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상자산을 일찍 눈을 뜬 스타트업들은 전통 금융 플레이어들보다 확실히 유리한 강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크립토 네이티브 스타트업으로서 서비스 금융 관련한 장점을 좀 어필해 주세요. 저희가 2018년에 창업을 했고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크립토 네이티브 스타트업으로 좀 오래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라서 쉽게 답변 드리긴 좀 어렵지만 꼽아보자면 경험인 것 같아요. 이쪽 자산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2017년에 큰 하이프를 맞이했고 2018년에 하락장도 맞이해보고 이런 큰 하락, 큰 이슈들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그걸 먼저 경험해봄으로써 어떻게 보면 매를 좀 먼저 맞아본 거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이 첫 번째 창업이 아니라 팀으로만 보면 지금 세 번째 창업이거든요. 팀워크도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원팀으로 많은 크립토 씬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매맞아 봤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장점일 것 같습니다. IR 하실 때 VC들이 물어볼 것 같은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 기존 금융권 대비 차별성을 퀀트 쪽에서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수급이나 경량적 데이터를 기반한 트레이딩 전략만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전통 금융권 플레이어들도 적응을 금방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숫자나 전략이 어떤 T값이나 스케일로 적용시킬 것까 이런 그 뒷단에서의 의사결정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 창업할 때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얼마나 빠르게 우리의 서비스와 우리의 철학을 따라올 수 있을까. 많은 공룡 기업들도 있잖아요. 국내에는 업비트, 두나무라는 큰 기업도 있고 해외 코인베이스도 있고 싱가포르의 굴제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걸 넘어선 헤지 펀드들도 너무 많죠. 퀀트를 잘하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그들이 하면 어떡하지에 대해서 금방 따라오겠다라는 결론은 내렸어요. 창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 걱정을 하고 내가 어떤 해자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만 바라보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먼저 했으니까 무조건 잘한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저는 제가 이 시장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제가 필요했는데 없었던 것을 그냥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좀 다른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시장 참여자들도 금방 배울 수는 있을 텐데 어떻게 활용을 했고 이런 것들이 노하우로 쌓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립토에서는 전통시장과 다르게 실행력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이 실행이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익스큐션에 대한 것은 저희 같은 리서치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익스큐션은 경험밖에 없거든요. 예상하는 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대처를 하는 거는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스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퀀트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더 좋은 전략, 더 좋은 리서치도 중요하지만 그 전략을 얼마나 오랫동안 실행했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차별성을 좀 지니고 있지 않을까.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나아갈 길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는 자산을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를 비전으로 그리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유저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유저들과 투자를 계속 함께할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사도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크립토 시장의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질문을 시장으로 주시기는 했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참여하는 크립토 플레이어들이죠. 한국은 크립토 시장을 떼고 보더라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에요. 굉장히 열성적인 투자자들이 있고요. 예시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코스피 선물 거래가 열렸을 때 전체 거래량이 세계 탑티어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열정적이죠. 열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크립토 시장에서 정말 높은 거래량, 빠른 전환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한국에 와서 홍보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이 시장을 참여하는 크립토 플레이어로서의 지위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든 많은 프로젝트들이 글로벌의 상위권에 많이 있지는 않아서 열정적인 시장에 비해서는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게임 산업이 블록체인과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시장 참여자 역시도 굉장히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 상품을 넘어서서 게임 상품, 컨텐츠 상품으로 블록체인이 발전했을 때는 한국이 가진 많은 문화 컨텐츠, 그 다음에 한국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게임 컨텐츠를 통해서도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타트업인 업라이즈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업라이즈는 처음 창업했던 이유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창업자들의 투자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오랫동안 함께 해야 할, 계속 가져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 자산은 더더욱 그렇죠.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시장이 끊이질 않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계속 될 수 있는 동반자의 위치로 가져가고 싶어요. 정보에 대해서도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고요.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더 좋은 방식을 가이드하고 싶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보안과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지속적인 투자 동반자가 되는 게 업라이즈의 목표입니다. 말씀하신 큰 비전 너머에 단기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떤 영역들일까요? 최근에 ASMS 예비 인증을 획득을 하고 다음 방향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 투자 시장에 비어있는 부분이 어디인지가 궁금했어요. 저희가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만든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많은 지식과 의사를 가지고 투자 시장에 뛰어드신 분이거든요. 다만 크립토 시장 전체가 이제 확장됐을 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1단계인 특정한 디지털 자산을 매수한다 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이 사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왜 매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매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1차적인 진입에 대한 조력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업라이즈가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희는 컨텐츠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투자를 시작을 할 때 더 안전하고 의미 있게 시작하는 방향의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연구 중이고요. 2년, 3년 뒤가 되었을 때는 전통시장에서 있는 많은 섹터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자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2, 3년 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트레이딩 시장에 관심을 갖고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지금 콘텐츠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팁 좀 나눠주세요.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도 초창기입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꾸준히 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정보가 많이 흩어져 있는데 정보를 잘 모으고 따라가려면 계속 모니터링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아직 끝까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도의 길이 있어서 이쪽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보를 모으고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만큼이 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보고 이런 시장에서 찾는 인재들은 그런 방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업라이즈가 기다리고 있는 인재상도 좀 궁금한데요. 저랑 같은 고민을 해보셨던 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힘들고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있는 분들이 제가 면접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끌리더라고요. 모든 직군에서 그런 인재를 찾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디자인 직군에서 면접을 봤는데 크립토와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고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청산당한 얘기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아, 이 친구는 프로덕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회사가
주는 가치가 본인한테 굉장히 필요한 분이 저희에게는 제일 중요한 인재상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소위 말해서 개밥 먹기라고도 하는데요. 개밥을 만드는 회사는 그 개밥을 먹어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 필요한 사람이 저희한테 제일 필요한 인재상이고, 그런 분들이 저희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고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최근에 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지난 5년간 메타가 되었던 시장의 공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돈을 또 벌기 위해서 기울여야 되는 노력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많이 보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하면서도 이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혹시 투자자분들께 주실 만한 팁들이 있으실까요? 시장의 효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몇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곳에서는 참여자들이 많아질수록 나눠야 되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는 시장 자체가 태동할 때부터 예상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전문적인 트레이딩 혹은 뭐 그런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자산 배분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사놓고 안 본다, 소위 이제 수면 매매법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옥석 가리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신생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고도화되고 제도화됨에 따라서 많은 프로젝트들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젝트의 디테일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시고, 정보는 여전히 많이 흩뿌려져 있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미디어들에서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FTX 때도 그런 것들이 먼저 제보가 되고 공유가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최근에 밈코인들이 크게 성행하는 거 보면 이 시장은 새롭게 뭔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명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정보를 주의 깊게 보고 선택에 대해서도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진 것 같고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방법의 전환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전통 선물 시장에서 했던 트레이딩 기법들이 2017년, 18년에는 아주 쉽게 실행이 됐었고, 재정 거래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크립토 가격 차이도 굉장히 심한 편이었고요. 그런 비효율들은 다 사라졌으니 빈도가 높거나 혹은 고도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보고 거기에서 알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 변화를 저희도 회사에서도 이제 계속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영역들은 이런 건 것 같아요. 크립토나 블록체인을 쓰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쓰냐, 어디에 쓰는 거냐, 코인이 왜 필요하냐, NFT가 왜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번 겨울을 통해서 정말 증명해야 되는 거는 사용성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퀀트 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고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은 퀀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영역이 이제 유저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인더스트리 데이터 쪽으로 점점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코인이 유틸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만큼의 사업 모델이 돌아가고 있는가 등등을 가지고 데이터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업라이즈의 이한길 부대표님 모시고 가상자산 트레이딩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질문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